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3절 결산 핵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실기편 문제 5번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연습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핵심 기출문제 1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67이고요. 코드번호 1167, 제67회 기출문제를 연습해 보는 겁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7 주식회사 67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1번 문항. 기말 단기 부채 중에는 미국 록히드사에 대한 단기 차입금 1,250만 원, 미화로는 $10,000가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별표 쳐주십시오. 외화 환산 문제다, 그지요?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 실기편 문제 5번 기말 수정 분계 문제에서 외화 환산 문제가 엄청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서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기말 환율을 달러당 1,100원, $10,000입니다. 계산하면 $10,000 곱하기 1,100원, 1,100만 원이라고 계산되네요. 기존에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은 1,250만 원이었습니다. A 빼기 B 하면 마이너스가 계산됩니다. 150만 원. 이 마이너스는 우리한테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작아졌지 않습니까? 회계처리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150만 원. 대변은 기분 좋다, 그지?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150만 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벌써 끝났고 수동 결산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 12월 31일로 구분한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사용해서 따박따박 입력하면 됩니다. 자, 차변부터 입력할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감소, 거래처는 록히드사, 그지? 금액은 150만 원. 대변 기분 좋다.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입력 완료. 됐지? 그리고 아직까지 헷갈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은 언제 쓰는 거라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가 없어질 때 기록하는 수익 비용입니다. 그와 달리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손실이라는 수익 비용은 언제 인식한다고? 기말 결산일 현재 회사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 환산에 따른 금액을 기록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정확하게 개념 잡아 주십시오. 오케이. 2번 문항. 당해 연도 법인세 등은 1,500만 원이다. 올해 법인세 비용이 1,500만 원이다. 그 뜻입니다. 그지요? 중간연합세액 500만 원과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5만 원은 이미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외의 다른 자료를 무시하십시오. 법인세 비용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입니다. 물론 수동결산으로 작업해도 됩니다만 자동결산이라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다, 그지? 자동결산으로 작업 진행합시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입력하고요. 하단부에 법인세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 그지?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얼마다고? 525만 원. 당연하다, 그지? 500만 원과 25만 원 합한 거가 525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알았다. 요 선납세금을 없애면서 그 금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 그지? 그걸로 반영시키는 겁니다. 52500000 그리고 추가 계상액을 부채로 기록해야 된다, 그지? 얼마가 되겠습니까? 결론값은 1,500만 원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1,500만 원에서 525만 원 빼면 되지. 1500000 마이너스 52500000 하면 975000 계산됩니다. 그거를 적어줍니다.
9750 엔터키 칩니다. 그리고 항상 결론값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는 최종 결론값 결산 후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법인세 비용 금액 1,500만 원하고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맞다 그지? 요 두 개의 숫자 내가 잘 입력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됩니다. 됐지요? 3번 문항 결산내는제 재고자산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매출원가 관련된 기말 수정 분계를 묻는 문제네. 엄청 우리 쉽게 작업할 수 있다 그지? 기말 금액을 따박따박 금액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만 클릭하면 되더라. 자, 입력합니다. 원재료 250만 원. 그리고 제공품 150만 원. 그지? 그 다음에 제품 400만 원의 3개의 금액을 해당 란에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됩니다. 앞 문항에서 이미 전표 추가 클릭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내가 나타난다고 지 신경 쓰지 마. 얘라고 하면 돼. 그러면 앞 문항과 이번 문항 내용이 동시에 반영된 상태로 다시 새롭게 싹 덮어 써져 버릴 거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세 문항 작업 완료. 어렵지 않죠? 메뉴 닫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조금 전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작업했던 자동 생성된 분계가 싹 불러질 거다 그지? 뭐 물론 뭐 그렇겠지만 그거 굳이 확인하지 않고 메뉴 닫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됐지? 메뉴 닫고 한번 새로 열어볼까? 참고로 1번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한번 가보면 보십시오. 결자 결대라는 게 싹 불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는 굳이 뭐 새로 고침 버튼 누르지 않아도 괜찮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한 회차 문제 풀었고요. 자, 그 다음 회차 봅니다. 해싱 비출 문제 2번 회사 이름 조직회사 64 코드번호 1164 제64회 기출 문제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4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1번 문항 9월 1일에 드림보험에 지급한 영업부서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 중에서 당연도 해당분 보험료는 4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9월 1일 돈 내면서 뭐 대변인 현금 또는 보통 예금 적었겠지? 뭐 현금이라고 가정할까? 현금 120만 원. 이걸 전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중에는 내년분이 섞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20만 중에서 올 해당하는 거는 올해 40만 원이고 내년에 해당하는 거는 8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치? 80만 원 부분이 쓸데없이 차변의 보험료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12월 31일에 현재 차변에 있는 보험료가 너무 크니까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비용의 감소 적습니다. 얼마만큼을? 80만 원만큼을. 그리고 차변을 내년분이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기말 수정 분계고요. 코드 번호는 보험료라는 코드 번호는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로 작업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입력합니다. 수동 계산이네. 아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 80만 원.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 감소인데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다. 그지?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의 정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2,400만 원이다. 총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작년 1월 초에 구입했다. 올해 말 무형자산을 상각하십시오. 월할 상각하고 비용 계정은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오케이. 무형자산의 상각 문제입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무형자산의 상각 문제가 점점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 모양이다. 그지? 점점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스타일이다 이겁니다.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십시오.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상각 논리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거지.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회계 처리할 때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인 감가상각 누계기라는 것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한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에 애당초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기 모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자료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기 모두 제시된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무형자산 상각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할 때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즉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 쓰지 않고 자산 계정 과목 자체를 그냥 감소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에 애당초 취득원가가 표시되는 게 아니고 취득원가에서 상각금액이 차감되고 난 미상각 잔액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형자산 상각 문제에서는 자료 내용이 취득원가가 아니고 미상각 잔액이 제시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 풀 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 기출 문제를 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어려우니까 못 맞출 것 같아요. 이런 취지로 출제가 좀 자주 되는 모양이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연습해 두어야 되겠다. 자, 문제 풉니다. 자, 상각 방법에 대해서 언급 없으면 뭘로 본다고요? 정액법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무형자산의 경우. 잔존가치에 대해서 언급 없으면 잔존가치 0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이론편에서 공부했다 그지? 그 내용을 알아야 이 문제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겠네. 정액법이고 잔존가치 0이다. 자, 정액법 상각 산식 적어볼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를 총 내용연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지? 자, 그런데 문제 자료에서 취득원가가 제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취득원가에서 상각금액이 차감되고 난 미상각 잔액이 제시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식을 좀 변형해야 되는 거야. 미상각 잔액, 기초 미상각 잔액에서 출발해서 잔존가치 빼는 거를 뭘로 나누면 된다고? 잔여 내용연수로 나누면 된다 이겁니다. 잔여. 자, 표현이 잠깐 안 되네. 자, 잔여 내용연수. 그지? 이렇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식을 변형해야 되는 거다. 자, 작년 1월 초에 구입했어. 그러면 작년도 1년치에 대해서 상각을 했을 거야. 그지? 취득원가에서 작년 1년치에 대한 상각 금액이 차감되고 난 전기 말의 미상각 잔액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요게 올해 초로 그대로 넘어온다. 그지? 기초 시점의 미상각 잔액 2,400만 원 적고. 잔존가치는 0이야. 자, 이거를 몇 년으로 나온다고? 총 내용연수는 5년이야. 그런데 작년도 1년치에 대해서 상각을 했잖아. 그지? 그러면 기초 시점에서의 잔여 내용연수는 4년입니다. 그 4년을 나눈다 겁니다. 2,400만 원에서 4를 나누면 600만 원 계산됩니다. 올해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금액은 600만 원이구나 라고 답을 도출했습니다. 이게 방법 1. 방법 2를 통해서 다시 검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취득원가는 그럼 얼마였겠습니까? 애당초 취득원가에서 자, 정액법이니까 작년도 상각금액, 올해 상각금액 똑같습니다. 매년마다 600만 원씩 상각한다 이겁니다. 작년 1월 초에 구입해서 작년도에도 1년치 전체가 상각이 되었고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600만 원. 취득원가에서 600만 원 차감하고 난 것이 2,400만 원이었어. 그러면 취득원가는 얼마였다고요? 2,400만 원에서 600만 원 더하면 되지. 3,000만 원이 애당초 취득원가였습니다. 잔존가치는 0이야. 요거를 총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동일한 결과값 600만 원으로 금액 도출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무형자산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방법 1로 금액 계산하고 방법 2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산을 하면 완벽하게 답을 딱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600만 원이라는 금액 계산했고, 자, 요거를 이제 수동 계산 작업해도 되지만 조금 편한 자동 계산으로 입력하자 이겁니다. 자, 입력합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연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클릭합니다. 클릭! 기간 1월부터 12월, 그리고 판관비 중에서 무형자산 삼각이라고 있을 것 같다, 그지? 여기 있네. 무형자산 중에서 뭡니까? 소프트웨어다, 그지? 소프트웨어. 요거에 대해서 600만 원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에 대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답니다. 자동 계산으로 엄청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그지?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상단부 대손상각을 클릭합니다. 자, 대손율만 적으면 돼. 몇 퍼센트? 1%. 그냥 1%. 하면 보충법에 따라서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됐지? 이래놓고 결산 반영 버튼 클릭하면 요 두 개의 금액이 해당 란에 자동으로 딱딱 꼽힙니다. 자, 클릭합니다. 결산 반영 클릭. 됐지? 자, 확인해 볼게. 판관비 중에서 대손 삼각이라고 보인다, 그지? 여기에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에 대해서 금액이 딱딱 자동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됐지요? 자, 페인이 약간 불안정하네. 미안해요. 자, 그지? 이렇게 두 개의 금액이 딱 꼽힙니다. 그리고 이제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지. 전표 추가 클릭 됐습니다. 앞문항에서 이미 작업했기 때문에 이런 멘트 나타난다, 그지? 예라고 클릭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문항 작업 완료. 풀만하지요? 자, 메뉴 닫고, 자, 그 다음 회차 넘어갑니다. 해시분 기출 문제 3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59 코드번호 1159 제59회 기출 문제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59로 변경하신 다음 주식회사 59, 그지? 이걸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1번 문항. 기말 현재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정기예금에 대해서 단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하십시다. 예금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만기 1년, 가입 연월일 올해 4월 1일, 연 이자율 10%고 월할 계산하십시오. 됐지요? 이자를 내년에 받을 거야. 아직 돈 안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분 이자에 대해서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좀 기록하자 이겁니다. 자, 금액 1,000만 원. 에 대해서 연 이자율 10%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1년치 이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해당하는 거는 몇 달치라고요? 자, 올해 4월 1일부터 출발해서 월할 계산한답니다. 4, 5, 6, 7, 8, 9, 10, 11, 12, 9달치만 발라내자 이겁니다. 12달치 중에서 9달치만 발라내면 그게 올해에 해당하는 이자가 되는 거다. 자, 계산합니다. 10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75만 원 계산되네. 요거를 올해 아직 돈만 안 받았지만 발생 주의에 따라서 대변의 이자 수익을 기록하죠. 수익의 증가 75만 원. 그리고 그거를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요거를 수동 결산 작업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는 12월 31일. 차변부터 적을까? 미수 수익 75만 원. 대변 이자 수익 기록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기말 현재 영업부서에서 구입 시 비용, 소모품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던 소모품 중에서 미사용한 것이 280만 원이랍니다. 회사는 미사용액에 대해서 자산으로 처리한답니다. 당연하다. 그래서 소모품 A4 용지를 구입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처리했고 차변을 전부 소모품 B라는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말에 보니까 아직 쓰지 않고 남아있는 게 280만 원어치 있답니다. 이거는 올해 비용 아니다, 그지? 자산으로 이름을 좀 바꾸는 작업해야 된다.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소모품비라고 적습니다. 비용의 감소를 기록한다. 코드 번호는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로 작업해야 되겠지.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 얼마? 280만 원. 그리고 차변을 자산 증가로 기록합니다. 소모품. 그지? 280만 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증가 2800000 그리고 대변을 소모품비라는 비용 감소 코드 번호는 800번째 코드, 그지? 이걸로 처리하면 되겠다. 3번 문항,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기말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단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결산 시 회계 처리하십시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수동 결산 가능하지만 자동 결산이 조금 더 편하다, 그지? 자동 결산으로 작업할게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1월부터 12월. 자, 상단 보이는 퇴직 충당을 버튼 클릭합니다. 보조장 나타난다, 그지? 퇴직급여 추계액만 따박따박 적으면 된다, 그지? 500번째 코드, 즉 제조부에 대한 내용은 추계액이 2,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 추가 설정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800번째 코드, 영업부는요, 추계액이 2,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0만 원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됐지? 그리고 보조장 하단에 있는 결산 반영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숫자가 해당되는 위치로 딱 자동으로 꼽힐 겁니다. 클릭! 보십시다. 영업부에 대해서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매출원가 중에서 매출원가 산식 중에서 노후비 여기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지? 제조부에 대한 2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부에 대한 요 400만 원은 판관비 쪽에 반영될 겁니다. 그지요? 해당 란에 딱 자동으로 꼽히고 상단의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메뉴 닫고 다음 회차 봅니다. 핵심 기출 문제 4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58, 코드 번호 1158, 제58회 기출 문제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58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1번 문항. 당사는 원활한 입출금 거래를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고 결산일 현재 대박은행의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 잔고를 확인해 본 결과 마이너스 450만 원인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이거를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한답니다. 됐죠?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우리 잔고를 신경 쓰지 않고 돈을 쭉쭉 뽑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말을 확인해 보니까 잔고가 마이너스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라는 의미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기말 수정 분기하면 됩니까? 현재 차변 자산으로 잔액 남은 것이 보통 예금에 대해서 차변 자산으로 잔액 남은 것이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있다. 그 마이너스를 0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얼마로 기록하면 됩니까? 자, 차변을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증가로 450만 원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산 증가가 450만 원 반영되면 자산이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이 얼마가 됩니까? 이제 잔액이 0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은 그만큼을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기록합니다. 거래처는 어디? 대박은행이라고 관리하면 되겠지. 대박은행. 그 금액은 4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잔액이 45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잔액은 마이너스에서 0이 딱 되고 그만큼 450만 원만큼 부채가 재무상태표에 딱 표시가 되겠지. 됐지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의 정리에 대한 기말수정 분계였습니다. 수동결산이다. 그지?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클릭. 날짜는 12월 31일.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증가 450만 원. 대변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증가 450만 원이고 거래처는 대박은행이라고 관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단기 차입금 중에는 챔프사의 단기 차입금 1,200만 원, 미화로 $10,000가 포함되어 있다. 결산된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로 달러당 900원이다. 외화 환산 문제,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다 이겁니다. 자, 기말 환율이 달러당 900원, $10,000입니다. 금액 얼마입니까? 그러면 900만 원 되겠지. 원래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금액은 1,200만 원이야. A 빼기 B 하면 마이너스로 계산됩니다. 300만 원. 이 마이너스는 우리 회사한테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큼 이익 본 겁니다. 회계처리.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30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30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수동결산입니다. 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거래처는 누구라고? 거래처가 영어다 그지? 챔프. 오케이.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기분 좋다 그지?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하기로 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말수정 분계입니다. 자동결산으로 작업합시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클릭. 1월부터 12월. 자, 본사의 영업부 건물이랍니다. 판관비로 반영돼야 되겠다. 그지? 판관비 중에서 감가상각비 중에서 건물 여기다가 1460000 적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공장의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매출원가로 반영돼야 된다. 그지? 매출원가 중에서 경비 중에서 일반 감가상각비 중에서 건물 여기에다가 3300000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공장의 기계장치 이것도 매출원가로 반영돼야 되네. 매출원가에 있는 경비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중에서 이번에는 기계장치다. 그지? 여기다가 500만 원 적습니다. 그지? 이렇게 세 개의 숫자 해당 위치에 딱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작업 완료. 풀만하지요? 자, 메뉴 닫고 그 다음 회차 봅니다. 핵심 기출 문제 5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57, 코드번호 1157, 제57회 기출문제입니다. 사실은 57회에서도 3문항 출제되었는데 유사한 방식이 지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겨울까 봐 하나 뺐고요. 연습해 볼 만한 거 2개만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57로 수정합니다. 1157 변경한 다음에 출발합니다. 1번 문항. 바드럼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십시오. 자동 결산으로 작업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클릭하고요. 1월부터 12월 그리고 상단의 대손 상각 버튼 클릭합니다. 그지? 1% 대손율 1%로 하면 보충법에 따라서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대손 충당금 금액이 쭉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only 받을 엄에 대한 거 한 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미수금에 대한 내용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립니다. 그지?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딱 올리 받을 엄에 대한 추가 설정 금액만 딱 남습니다. 자, 요거를 금액 이제 이렇게 금액 표시되게 해놓고 결산 반영 버튼 클릭하면 요 95500이라는 금액이 해당 위치에 자동으로 싹 꼽힐 겁니다. 자, 클릭합니다. 클릭! 자, 보십시오. 판관비 중에서 대손상각 중에서 받을 엄 여기에 딱 금액이 딱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넘어가면 되고요. 하나만 부연설 해볼게요. 질문을 워낙 많이 한 것 같아서. 자, 받을 엄에 대한 1%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문제 풀어봤고요. 자,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봅니다. 자, 12월 31일로. 자, 열어봤습니다. 받을 엄 계정 과목이 잔액이 9855000이고 그 금액의 1%만큼이 받을 엄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딱 남아있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1% 금액이 되도록 보존법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기말수정 분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지? 9850000 곱하기 0.01 하면, 그지? 985500 나옵니다. 이렇게 합계 잔액시산표 금액이 표시되면 정답 인정됩니다. 근데 가끔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데이터로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보니까 받을 엄 잔액이 985500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0000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문제 푸는 게 뭐라고? 실기편 문제 5번이라고. 근데 앞에 있는 문제들, 실기편 문제 1, 2, 3, 4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이 사용된 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답은 예를 들어서 15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나는 그 문제를 잘못 풀어가지고 150만 원이 아니고 뭐 350만 원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로 봤을 때 출발점 자체가 정답에서 생각하는 금액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걱정합니다. 앞 문항이 틀린 건 할 수 없어. 앞 문항 틀린 거는 그렇다 치는데 지금 보는 실기편 문제 5번 결산 문제도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 작업해도 자동으로 그냥 틀리게 채점돼야 됩니까? 라고 걱정스러운 질문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결론 절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는 기말수정 분계, 즉 실기편 문제 5번 문제 채점은 본인의 데이터로 채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사 본인의 데이터로 받을 엄이 잔액이 1억 원으로 지금 표시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되면 정답이 인정된다고? 100만 원으로 표시가 되면 정답으로 인정된다 이겁니다. 1% 관계가 성립하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씀? 본인의 데이터로 지금 보는 실기편 문제 5번이 채점되니까 앞문항 틀렸다고 해도 절대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앞문항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런 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연습한 대로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 보존법에 따라서 추가 설정 작업하면 요 문항은 정답 인정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 말씀 좀 부연 설명드렸고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됐죠? 참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요 회사 코드 번호 1157이라는 회사다, 그지? 1157. 요 회사는 앞 단원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어서 제4장 제1절과 제2절에서 이 회사를 썼었다 이겁니다. 그 앞 단원에 있던 문제에서 뭔가 정답과 다르게 입력을 했다면 지금 보는 데이터에서 출발점이 그지 얼마였더라?
985000 요게 아니고 다른 숫자에서 출발할 수 있을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점은 물론 본인의 데이터로 1% 관계가 성립한다면 요 문항은 정답 인정되는 것이다. 뭐 이런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닫고요. 자, 우리가 지금 그지? 주식회사 57에 대한 문제 1번 문항 풀어봤고, 자, 이제 2번 문항 풀어봅니다. 자, 2번 문항. 당기 법인세 등을 560만 원으로 계상한다라고만 제시되어 있네요.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은 이미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회해서 네가 알아서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작업을 하십시오라고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아,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기말수정 분계 문제이구나. 조회하십시오라고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굳이 합계 잔액시산표를 조회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지? 왜?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보면 거기에 이미 선납세금 금액이 얼마입니다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되지. 사실은 조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참고로 한번 조회해가지고 숫자 확인한 다음에 금액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다시 한번 열어볼게. 12월 31일로. 자, 자산 쪽에 선납세금이라고 있을 거야. 여기 있네. 선납세금. 잔액이 얼마라고? 300만 원이라고. 그리고 좀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8월 31일에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에 대한 분개를 했네. 출금전표 무슨 뜻입니까? 대변이 현금이었다 이겁니다. 차변을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아,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이 3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조회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기말수정 분개합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하단부를 가봅니다. 보십시오. 선납세금 300만 원이 자동으로 딱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굳이 합계장액시산표 메뉴 열지 않아도 이 문제 작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작업합니다. 300만 원 그대로 적어주고 추가 설정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추가 계상액이 결론값이 법인세 비용이 560만 원 돼야 돼. 그런데 300만 원이 이미 선납세금 기록돼 있었고 그거를 없애면서 비용 증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은 260만 원 되겠지. 그치? 그거를 추가 계상액에 적어줍니다. 2600000. 그리고 결론값 확인합니다.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결론값, 결산후 금액이 560만 원이 맞는지 확인하자. 맞다, 그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숫자를 내가 잘 입력한 겁니다. 자, 이제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작업 완료. 됐지요? 어이? 메뉴 닫고. 자, 마지막 한 회차만 더 풀어볼게요. 핵심 기출문제 6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56 코드번호 1156 제56회 기출문제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56 주식회사 56으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1번 문항 2021년 7월 1일 도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5천만 원은 2024년 6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랍니다.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로 회계 처리했었어.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올해 재무 상태표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비유동 부채가 아니다 이겁니다. 만기가 2024년 6월 30일, 내년 6월 30일로 도래했습니다. 올해 결산일은 2023년 12월 31일이다, 그지? 올해 결산일 기준으로 따질 때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올해 재무상태표에서는 더 이상 비유동 부채 아니고 유동 부채로 위치를 바꿔야 되고 위치만 달랑 바꾸면 안 된다, 그지? 계정 과목 이름도 좀 바꾸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정부 이용자들에 대한 알람 기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됐지?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키고
적어볼까?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적어서 감소시키고 5천만 원. 대변에 새로운 이름의 부채를 기록한다 이겁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금액 5천만 원. 됐지?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한 부채 계정 과목 이름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거래처는 도시은행이라고 관리하면 되겠지. 도시은행. 됐지? 분석했고요. 입력합니다. 수동계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클릭하고 12월 31일로 작업합니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 이라는 부채 감소 도시은행 금액 5천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부채 증가 도시은행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6월 1일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 제조 부문은 132만 원, 본사 관리 부문은 144만 원. 요거는 1년분에 해당하므로 차년도분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기분과 차기분에 대한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십시오. 됐죠? 보험료 내면서 전부 되죠?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적고 그거를 전부 차변을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서 된 겁니다. 됐지? 근데 코드 번호를 2개로 제시했네. 너무 문제 쉬울까봐. 500번대 코드로 132만 원. 그리고 보험료인데 800번대 코드로 1440000 이렇게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럼 돈은 요거 2개 합한 거를 돈 냈겠다, 그지? 이렇게 6월 1일에 회계 처리했는데 이제 12월 31일에 좀 기말수령 분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 돈 낸 보험료 중에는 분명히 내년분이 섞여 있다, 그지? 내년분에 대해서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지? 차변에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비용 감소를 적어줍니다. 보험료 500번대 코드, 보험료 800번대 코드를. 내년분에 해당하는 거를 좀 감소시킨다. 그리고 그거를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기록하자 이겁니다. 됐지요? 자, 금액 월할 계산 해봅시다. 자, 요 132만 원부터 분석해 볼까? 132만 원. 한 달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132만 원 나누기 12달 해보면 한 달에 11만 원입니다. 자, 11만 원. 자, 내년에 해당하는 건 몇 달치입니까? 자, 올해 6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잖아, 그치? 내년분은 내년 1, 2, 3, 4, 5, 그지? 내년분은 5달치고 올해는 6, 7, 8, 9, 10, 11, 12, 7달치고, 그지? 7달치는 올해고 나머지 5달치는 내년이 될 겁니다. 내년분은 5달치를 발라내자 이거지. 11만 원 곱하기 5, 55만 원입니다. 그만큼을 비용 감소 기록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본사 관리 부문 144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440000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12만 원입니다. 자, 한 달에 12만 원, 그지? 한 달에 12만 원인데 내년치가 5달치다, 그지? 12만 원 곱하기 5 하면 60만 원이 기록됩니다. 60만 원을 대변의 비용 감소로 적자. 그리고 요 2개 합한 거를 차변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하면 되겠다, 그지? 자산은 뭐
생산 부서인지 뭐 관리 부서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지?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해서 그냥 차변을 회계처리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물론 따로따로 선급 비용을 두 번으로 차변 기록해도 정답 인정돼.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두 개 합해서 하나로 그냥 작업할게요. 60만 원과 55만 원 합해서 1150000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이거를 기말수정 분개하자. 자, 위에 있던 내용은 좀 지우고, 자, 이제 결론값만 보면서 컨닝 슬쩍슬쩍 하면서 입력할게요. 자,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자, 대변부터 기록할까? 대변에 보험료인데 500번대 코드로 5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험료인데 이번에는 800번대 코드, 그지? 이걸로 60만 원. 그리고 그거 두 개 합한 거를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하면 되겠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자동 계산으로 후딱 작업합시다. 결산 자료 메뉴. 1월부터 12월. 자, 원재료는 얼마요? 4520000. 그 다음에 제공품은 얼마요? 5570000. 제품은 얼마요? 9595000. 9590000. 막 이런 숫자 참 틀리기 쉽게 생겼다, 그지? 그지? 막 마음이 급하다고 막 9950000 뭐 이런 거 안 하게, 그지? 좀 정신 잘 차리고, 그지? 딱 입력합시다. 9590000, 그지? 위에 거는 5570000, 그지? 참 틀리기 쉽게 딱 문제 숫자 제시했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딱 입력하고 전표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지금까지 실기편 문제 5번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